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김해의 한 병원에서 금팔찌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곳에서 근무하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지기 일주일 전 이 조무사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의 추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간호조무사 49살 박모 씨가 남편과 두 아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8월에 병원에서 사라진 130만 원짜리 금팔찌가 화근이었습니다. 두 달 만에 금팔찌가 발견되자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이 동료들에게 다 들리도록 박 씨를 의심하며 추궁했습니다. 팔찌가 왜 갑자기 나오냐, 본인이 들고 갔으니까 나온 게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선생님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소리 좀 높이시면서 법정 가서도 꼭 억울하다고 얘기해라고. 이 일로 박 씨는 병원을 그만두고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에는 억울하다, 수만 번 결백을 외쳐도 경찰은 판사나 검사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한다. 내 세상이 무너져 버렸다라며 경찰에 대한 원망이 담긴 임시저장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해가면서 이렇게 수사를 했는데 그걸 사망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그 담당 형사본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한 것은 범죄 수사 규칙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에 어긋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이죠.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네, 또다시 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의혹 사건입니다. 창원의 한 유치원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아이의 멱살을 잡거나 옷을 벗기고 혼을 내는 등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만 18명에 이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워킹맘 A씨는 보름 가까이 5살 난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찰을 통해 확인한 유치원 CCTV. 그 안에는 아이가 학대받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수영복 상의를 벗기고 5분 넘게 혼을 내는 동안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몸을 세게 밀친 날도 있었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이게 제가 우리 애가 맞나, 저 선생이 우리 애를 때리고 있는 게 맞는가 보면서도 못 믿겠고. 피해 아동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식판을 던져서 나눠주고 아이 손을 붙잡고 세게 흔들어 아이 얼굴을 치는 등 학대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식사 시간에도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3숟갈, 4숟갈 그대로 다 먹여버리고 남아있는 국물까지 애 입에 털어놓고 그러면 흘리니까 그 흘린 걸 애가 주워 먹으라고 시키니까 애가 주워 먹으면서 굴쩍굴쩍거리면서 어깨 들썩거리면서 막 이렇게 주워 먹고 있어요. 경찰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CCTV를 분석한 결과 확인된 피해 아동은 모두 18명. 경찰은 모두 90여 차례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반복된 일이지만 유치원 측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 측은 학부모의 주장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많이 울었죠. 애기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아침마다 울었거든요. 근데도 저는 계속 보냈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애한테 화를 쓰고. 경찰은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와 유치원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인공지능 면접관이 질문을 던지면 구직자가 컴퓨터를 보며 대답하는 AI 면접 들어보셨나요? 국내에서도 도입이 늘고 있는 이 AI 면접 체험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가이드선 안에 얼굴을 위치시키고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I, 인공지능 면접관이 지원자의 얼굴을 등록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최근 기업에서 도입이 늘고 있는 AI 면접입니다. 올해 울산 채용박람회장엔 AI 면접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가 10개 설치돼 20, 30대 구직자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총 수만 개의 질문 시나리오 가운데 AI가 지원자와 회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자동적으로 질문을 선택해 가상 면접을 진행합니다.
구직자들은 낯설어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입으로 취업을 하려다 보니까 면접 기회도 없었고, 근데 이렇게 AI 면접을 통해서 면접을 체험할 수 있어서 그 현장 분위기를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I 면접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먼저 일반화됐는데 국내에서도 국민은행과 한미약품, 경동나비엔 등 100여 곳이 실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접관의 편향된 시각이 아닌 AI를 통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 공정한 평가의 기회를 얻게 하고자 만든 솔루션입니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지역 중소기업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협력사 등 70개의 기업이 참여해 채용 상담을 진행했고 3,000명 넘는 시민들이 몰려 구직난을 실감케 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입니다. 습지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를 다짐한 람사르 창원총회가 어느덧 1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습지들은 보호는커녕 각종 개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갯벌위로 칠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뚝망둥어는 제 몸보다 높이 갯벌 위를 뛰어다니고 해양 생물의 보금자리인 갯잔디 군락이 갯벌 가득 펼쳐졌습니다. 1000만 제곱미터 규모인 이곳 광포만에서 확인된 멸종위기종만 흰발 농개와 대추 귀고둥 등 다수. 천연기념물인 제두루미 등 조류 100여 종도 해마다 광포만을 찾아 보호 가치가 높습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이거든요. 바닷물을 정화하는 멸종위기종 대추 귀고둥과 장뚱어, 갯개 등이 서식하는 자연의 허파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광포만과 맞닿은 산자락이 조만간 기계 장비를 만드는 산업단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큽니다. 바로 옆에 자연 경관이 우선 광포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지만은 시에서는 이 허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습지인 남해 동대만도 위기입니다.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생겨 환경적 가치가 높은 염습지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환경단체는 갯개와 붉은발 말똥개 등 법정보호종이 사는 염습지와 잘피군락이 있는 동대만 바다가 개발 공사로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생물 다양성에서 굉장히 뛰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후에 람사르 습지나 아니면은 해양 보호구역으로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 중에 서식지를 훼손할 수가 있고 또 생물종 자체를 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10년 전 람사르 선언이 이루어진 창원도 마찬가지. 주남저수지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제야 시작 단계에 들어섰고 곳곳에 식당은 물론 퇴비공장까지 있습니다. 10년 전 람사르 총회가 무색하게 경남의 습지 곳곳이 보호는커녕 개발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람사르 선언 이후 경남은 오히려 습지 전담 부서를 없애는 등 관련 정책을 축소하고 있는데요. 반면 전남에 있는 순천시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순천만을 되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등 지역 발전까지 일궜습니다. 이어서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갈대숲 사이로 난 물길을 나룻배 한 척이 노를 저어갑니다. 1억 4천만 년 전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창녕 우포늪입니다. 천연기념물 등 천여 종의 생물이 사는 국내 최대 내륙습지입니다. 20년 전 람사르 협약 등록에 이어 지난달 람사르 습지 도시로 세계 인증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공동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 지역 주민과 공생하는 우포늪 등 경남의 대표적인 습지는 300여 곳. 하지만 10년 전 람사르 창원 선언 이후 경남의 습지 정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6년 습지 전담 부서인 습지보전계마저 없애고 다른 부서의 축소, 통합시켰습니다. 하포천이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해서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면 좋기는 좋지. 요구는 하지만은 잘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반면 전남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 보호 사업으로 지역 발전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습지와 갯벌을 대규모 복원하고 수질 오염원 철거 작업 등을 통해 대표적 생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일자리 7천여 개도 생겨났습니다. 주민 주도형 습지 보존과 철새 보호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다 보니까
우리 순천만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졌습니다. 1년에 한 200만 명 정도의 생태 관광객이 옵니다. 천혜의 자연을 품은 경남의 습지. 10년 전 람사르 선언이 무색하지 않도록 자연과 주민의 상생을 고민할 때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어제 여러모로 반가운 비가 내렸지만 양이 좀 많고 꽤 요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치고 바람만 약간씩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오늘 낮부터는 하늘이 개면서 다시 맑아지겠고요. 바람도 더욱 잔잔해지겠습니다. 다만 공기가 또다시 나빠집니다. 중국으로부터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경남 지역은 오늘 낮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대기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은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남 지역의 창원의 낮 기온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도 대기 상태가 좋지 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하늘빛이 흐려지면서 낮 기온이 15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대기질이 계속해서 나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적으로 아직 흐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안개로 인한 불편함은 없겠고요. 낮부터는 이 구름도 모두 거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창원 12도, 김해와 거제, 통영이 14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도 17, 8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13도 안팎으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1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아직 풍랑주의보가 남아 물결이 높게 일고 있지만 오늘 오후 안으로 모두 해제되면서 물결도 잔잔해지겠습니다. 수능일이 들어있는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해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양군은 벼 품목에만 지급하던 농업인 월급제 품목을 내년부터 양파까지 확대 지급합니다. 의령군은 항노화 산업과 관련해 내년에 국비 340억 원을 신청하기로 하고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남해군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남해사랑 상품권을 남해화폐로 확대하기로 하고 명칭을 공모합니다. 밀양시는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하나로 꼽히는 용평동 월연대 일대를 정비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 2명을 폭행해 경남교육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지난 2일 오후 한 공립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남성 교사가 남학생 2명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폭행한 교사와 학생들을 분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해당 교사는 내년 2월 말까지 병가를 냈고 3월 정기 인사 때 전보 조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경피용 결핵 예방접종 BCG 백신에 대해 어제부터 회수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 후생성이 결핵 예방을 위해 1살 미만의 영아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의 첨부 용액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돼 출하를 정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20개 시군보건소와 4개 위탁 의료기관에서 피내용 BCG 예방접종은 가능하다며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한 뒤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아프리카 우간다 소녀들을 위한 여성위생용품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재활용이 가능한 여성위생용품 4천여 개를 우간다로 보내기 위해 중고등학교 17곳의 신청을 받아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8월 창원 지역 청소년들이 아프리카 우간다 카물리 지구를 방문했을 당시 기아대책기구의 지원 요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문규 경남경제혁신위 위원장과 안환기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어제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소항공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항공기업들은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민수사업 발전 전략 수립과 연구개발 인프라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 등은 현장의 소리를 더 듣고 기업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혁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